안녕하세요. 수능술 조시안입니다. 오늘 공간도형과 정사형을 할 건데요. 정사형하고 또 삼순 정리도 해야 되고요. 공간도형에 들어가서 일단 공간 좌표하고 공간 개념을 약간만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면 오늘 이제 키포인트인 정사형과 삼순 정리, 이렇게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우선 수능 유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문제가 공간도형인데요. 지금 보시면 구란 사실을 알 수 있겠죠. Z가 지금 하나 더 붙은 거예요. XY에 비해서.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일단은 이게 구라고 했으니까 표준형을 정리해서 구의 중심과 반지름을 일단 알아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XY 평면에 접한다, YZ 평면에 접한다 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할까? XY 평면은 Z꼴 0을 말하죠. Z꼴 0에 접해 있으니까 구의 Z좌표가 반지름 길이하고 똑같을 겁니다. 그 다음에 YZ 평면 하는 것은 X꼴 0을 말하니까 X좌표가 X꼴 0에서부터 얼마 떨어져 있느냐, 그게 반지름하고 같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구의 중심좌표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반지름하고. 자, 표준으로 정리하면 X 빼기 A의 제곱이 되겠고요.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고, Z 빼기 B가 됩니까? B의 제곱에서 A제곱, 1제곱, B제곱 이 양식이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1 하고, 여기 5를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5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정리하면 이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4가 되니까 이게 반지름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중심좌표가 A, 마이너스 1, B가 중심좌표가 되겠고, 반지름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4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럼 아까 설명했다시피 XY 평면에 접한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Z좌표하고 R하고 같다는 얘기고, YZ 평면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X좌표가 곧 반지름과 같아야 되겠구나 해서 결국 A와 B와 R이 다 같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A 꼴 R 하면 양변 제곱하면 바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A 제곱 나올 거니까 없어지고 B 제곱 빼기 4가 0이 될 거니까 B가 2가 될 거예요. 양수를 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래서 A 꼴, B 꼴 양수니까 2 해서 가볍게 구와 평면과 접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공간도형을 이해해 봤습니다. 이제 2번 들어가 보죠.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좌표 공간에서 한 점이 주어져 있죠. 좌표 공간 하면 우리가 XYZ 축이 있을 거니까 XYZ 축을 우선 그려서 그 상태를 놓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충 들어가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좌표 축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축을 잡았습니다. 뭘 XYZ 해도 관계없으니까 여러분 편하신 대로 알아서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XY 평면에 원이 있어요. X좌표, 중심좌표가 3,4니까 3,4 정도 적당하게 어림 잡아서 여기쯤 된다고 봅시다. 여기가 이제 3,4다. 반지름이 2였으니까 여기서까지 거리가 3이니까 닿진 않겠죠. 그래서 대략 선생님이 그려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원이지만은 공간 상태라서 좀 원이 아닌 것처럼 대략 그려봤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원 위에 Q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Q가 좀 이따 보죠. Q가 있다. 자, P는 어디 있느냐? P는 여기 있습니다. P는 0,3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P하고 Q를 있습니다.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의 최소값이 얼마나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Q는 이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기 때문에 실제로 Q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눈짐작으로 하면 대충 한 2점 해야 짧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수학을 하면서, 수학이든 논술이든 간에 문제를 풀면서, 어림짐작을 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여기 있다고 치고요. 이 선을 읽겠습니다. 이게 원점인데, 이어보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항상 90도 되겠죠, 90도. 왜? Z축이 XY 평면에 90도니까. XY 평면에 있던 어떤 선과도 90도가 될 겁니다. 그럼 Q가 이제 여기 있던 여기는 다 90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길이를 구하려면은 여기서까지 길이가 3이 되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3의 제곱, 5Q의 제곱 해서 루트를 하게 되면 이 길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려고 그러는데 이 길이는 항상 일정하단 말이죠.
항상 일정하니까 이 길이가 최소가 되면 되는 겁니다. 이 길이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평면 상태에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평면 상태에서 원이 있습니다. 그럼 구차하게 오래다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이 점에서 원위의 점까지 가장 짧아진다는 얘기는 이 원점에서 원의 중심점까지 이래야 될 겁니다. 이렇게 있게 되면은, 그럼 이 점에 Q가 올 때, 여기에 Q가 올 때, 어디에 있는 것보다 가장 짧아질 것이다. 라는 것은 익혀 우리가 공부 많이 했으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Q가 여기 오면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 PQ의 길이가 이렇게 됐을 때, 이 길이가 최소 길이가 되겠구나 하는 얘기죠. understand?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 OQ 길이만 구하면 됩니다. 여기 소가지 길이가 얼마인가요? 이게 3,4니까 3대 4대 5 하면 5가 되겠습니다. 반지름 길이 얼마나 했습니까? 아까 2라 그랬죠. 그래서 5에서 2를 빼니까 이 길이가 3이 되겠네요. 그럼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1대 대 루트 2 하면 되겠지. 그래서 최소 길이는 얼마 될까요? 3 루트 2가 되겠구나. 이게 왜 지어졌어? 오케이? 이런 정도로 공간 상태를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아주 기본적으로 한번 짚고 지나갔습니다. 자, 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사형과 삼수선 정리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쌤이 이런 문제를 하나 간단하게 해볼게요. 정사면체가 하나 있습니다. 정사면체 O, A, B, C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삼각형 OAB에 90도로 빛을 쏩니다. 삼각형 OAB에 90도로 빛을 쏘았어요. 이렇게. 삼각형 OAB 위에 원이 하나 있습니다. 원. 반지름이 아닌데, 반지름은 R이라고, R은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반지름 1인 원이 있어요. 그럼 이 빛이 요 원을 통과해서 삼각형 ABC의 그림자가 발생이 했습니다. 그림자가 발생했어요. 이 넓이를 구해보자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정사형이라는 것은 정사형된 넓이를 S'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상이 된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그 S에다가 이면각이 세타일 때 코사인트를 곱하게 되면 정사형의 넓이가 나온다는 사실은 수학 시간에 익혀 많이 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게 S냐 이게 S'냐 하는 얘기예요. 세타는 좀 이따 구하도록 하고, 대부분 학생들이 그림자를 S'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은데 그 말이 아닙니다. 정사형의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은 발을 정자고 사는 비주 사자고, 영은 그림자형이에요. 수학적으로 정이라는 단어는, 발을 정이라는 것은 90도를 얘기합니다. 90도. 그러니까 정사형의 개념은 뭐냐면 어떤 면에 빛이 90도로 비친다. 그러니까 이 면에 90도로 빛이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있는 모습이 정사형의 넓이, 정사형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그림자를 말한 게 아니라 어떤 값이 있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 빛이 90도에 닿는 면에 나타나는 그림이 S'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S'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친구가 S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S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S' 얼마인가요? 반지름 1인 원이죠. 따라서 이 값은 파이가 됩니다. 우리 이제 세타만 구하면 됩니다. 자, 세타를 구할 때 이제 정사형 삼수선 정리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수선을 바닥에 내리겠습니다. 자, 수선을 내리면 여기에 바닥에 있는 이게 정사면체니까 무게중심에 떨어질 거예요. 이 점을 이었습니다. 이으면 요 선이 뭐가 되느냐면 바닥에 있는 정삼각형의 지금 높이입니다. 높이. 그러니까 이 길에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90도가 될 겁니다. 당연히. 그리고 얘를 잇겠습니다. 잇게 되면 이 친구도 이 똑같은 정삼각형이죠. 의 높이가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수선을 내렸기 때문에 수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었을 때 이게 또 수선이 되겠죠. 그러면 수선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이 친구, 이 삼각형에서 남아있는 이 친구도 당연히 90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 개의 수선 중에서 두 개만 만족하면 반드시 남은 하나도 90도가 돼야 된다 하는 게 삼수선 정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거 보이죠? 직각삼각형. 이 직각삼각형을 면 OAB와 면 ABC에 딱 90도로 똑바로 세워서 끼우겠다 이런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상태 들어가면 직각삼각자를 잘 세워서 똑바로 넘어지지 않게 똑바로 딱 세우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활용을 하자. 그게 바로 삼순정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 직각삼각형에서 요 선이 이 면을 대표하고 이 선이 이 면을 대표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선과 이 선이 이루는 각을 두 면의 이면각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코사인을 얼마냐면 이 길이가 이게 똑같고요. 이게 무게중심이니까 이게 1대2가 될 거예요. 따라서 이 길이는 이 길이의 3분의 1이 될 겁니다. 즉, 이 길이의 3분의 1이 되니까 코사인타는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즉 정사형의 넓이는 3파이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한 문제에 삼순 정리와 정사형을 한꺼번에 쌤이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문제 3번에 정사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잘 이해되시다면 이 부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빛을 쐈는데 이게 차간막이 있어요. 여기 그림자가 지겠죠. 그래서 이 그림자의 넓이가 지금 10이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12. 이 각이 이제 30도로 빛이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이 각이 30도라는 얘기인데 이 각이 30도라는 얘기니까 요놈 또 30도가 되겠죠.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 넓이가 얼마냐라고 하면 이 넓이의 정사형이 이놈이구나. 이런 식으로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빛의 90도의 면이 필요한 겁니다. 그 90도의 면이 우리가 임의로 잡아보겠습니다. 한 이 정도 할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90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비춰진 그림자가 바로 정사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정사형이기도 하고 차각막의 정사형이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친구를 우리가 S-라고 하겠습니다. 길이인데 이게 이제 넓이라고 봅시다. 여기에 있는 넓이가 12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있는 차각막 넓이를 구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이 각이 필요하겠죠? 이게 30도니까 90도니까 60도가 돼서 이 각이 30도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여기는 정사형의 넓이라는 것은 이 친구의 정사형이다. 즉 12 코사인 60도다. 또 차각막의 넓이의 정사형이다. 그래서 S의 코사인 30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 값은 2분의 1이니까 좌변은 6이 되겠죠. 6은 S 곱하기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 되니까 곱하고 나누고 하면 그 넓이는 4 루트 3이 되겠네요. 유리화시키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만은 정사형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잡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이제 그 다음 들어가보죠. 이제 수준을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간 상태에서 이 그림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공간 상태로 원기둥이 있고 거기에 내접시킨 원뿔이 있고요. 또 그 안에 내접시킨 쿠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받았을 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쌤이 이제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우리가 평면 상태에다가 공간의 문제를 풀려면은 사실 공간지각력이 좀 필요해요. 근데 공간지각력이 좋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간지각력을 참 좋은 사람끼리 모이면 금방금방 답을 찾겠지만 보편적인 사람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때 제가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은 평면화를 시키자. 평면화를 시키면 이해가 너무 쉽다는 거죠. 우리는 평면 상태에서 평면을 이해하니까. 평면화를 시키면서 필요하다면 좌표축에 올리자. 좌표화하자. 그럼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점과 좌표라든지 여러 공부를 해뒀기 때문에 문제 푸는데 굉장히 편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그림을 쌤이 여기 중간을 이렇게 해서 딱 자릅니다. 딱 자르게 되면 좌우 대칭이 되면서 평면화가 쉬울 것 같아요. 그걸 내가 좌표축에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들어갈까? 원기둥을 딱 중심을 해서 자르는 겁니다. 뭐 이렇게 자랐다 치죠. 자, 여기서까지가 전부 반지름이 얼마로 했나? 반지름이 7이라고 했네, 원기둥을. 그럼 이제 중심을 딱 잡고 좌표하겠습니다. 7. 이게 마이너스 7 된다는 얘기예요. 원뿔이 반지름이 5 그랬으니까 이게 다 했으니까 원뿔의 중심이 한 2점 될 겁니다. 2가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3.3 될까요? 여기서 5에서 이런 식으로 평면화를 딱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이 A다라고 합니다. 이 점이 A. 그럼 A가 좌표가 만들어지죠. 좌표가 이제 2, 높이가 10이라고 그랬으니까 2, 12라고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 점 좌표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이제 B점 좌표를 구해봐야 되는데, B점 좌표 구하려면, 여기에 9가 접한됐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대략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9를 이제 자르면 평면하면 뭐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접한다는 겁니다. 그럼 9의 중심이 이쯤에 있을 것인데, 반지름이 4라고 그랬으니까, 반지름이 4라 그랬으니까, 여기서까지 그냥 4죠? 그럼 이 점 좌표가 B가 되어서, B가 마이너스 3, 뭐 Y좌표는 모르니까 쌤이 여기 B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서 이 선에 접해 있을 거니까, 요 길이가 또 4가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평면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면화 작업. 자, 그러면 문제가 뭐 있느냐? 문제가 A와 B를 이었을 때, A와 B를 잇겠습니다. 자, 이으면 이렇게 이어지겠죠? 이었을 때, 이 연선이 X축하고 만난다는 것이야. 그럴 때 각이 있을 것인데, 이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이때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탄젠트 세타를 구하면 되고, 이 값이 P란 얘기예요. 이 값이. 이까지는 쌤이 문제를 하나도 풀지 않았습니다. 풀지 않고요. 주어진 문제를 평면화만, 공간 상태를 평면화시킨 거예요. 근데 이걸 시키다 보니까 바로 느낌이 딱 옵니다. 내가 이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네.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이 A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말하죠. 그럼 이 점 좌표, 이 점 좌표만 구하면 되는데 이미 다 구해졌고 B만 구하면 된다는 거야. 즉,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는 아주 1차원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지수 하나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방정식. 등호로 된 방정식 하나만 쓰면 돼. 그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까? 이 길이가 4다. 알겠다. 그럼 이 직선의 식이 필요하냐? 이 직선만 내가 구하면, 한 점에서 직선에 있는 거리 공식을 이용하면, 그러면 우리는 방정식 하나 만들 수 있다. 하는 간단한 문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점과 이 점을 지난 직선만 구하면 되겠죠? 그 직선을 쌤이 적어 보겠습니다. Y는 기울기 필요하죠? 기울기는 5, 10입니다. 5분의 12가 되겠어요. 그래서 5분의 12.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3,0을 지나니까 여기가 x 플러스 3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10을 5를 곱해서 정리하니까 12x 넘기겠습니다. 빼기 5y 플러스 36은 제로라는 직선의 식이 되고, 이제 마이너스 3,b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 d 공식을 이용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거리 d가 얼마냐? 거리 d가 여기서까지 반지름 4를 의미하죠. 그래서 4가 될 거예요. 이 값은, 자, x합의 개수의 제곱, y합의 개수의 제곱 하면 5대 12대 13 해서 바로 쌤이 적겠습니다. 13이라고. 그 다음에 절대값하고 이제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없어지고 36. 여기다가 b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5b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5b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b는 보다시피 양수입니다. b가 양수니까 절대값 필요 없겠지요. 그래서 곱해 정리하면 b는 얼마냐 하면 5분의 52가 나온 겁니다. 자, 이제 b가 구해졌으니까 탄젠트 세타는 이제 이 직선의 기울기니까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쌤 이제 이쪽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여기다가 다시 정리할게요. 자, 우리는 이제 AB를 있는 직선의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X좌표를 빼면은 기울기는 이 값은 5가 되겠고, 분모는 분자는 12에서 B를 빼면 되겠습니다. 12에서 B를 빼면 되는데 B가 얼마냐? 5분의 50입니다. 5분의 52. 이제 좀 분모가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하려고 여기다가 100을 곱하라 그랬겠죠. 100을 곱하라. 그래서 아마 계산하면 답이 32가 나올 거니까 처음 볼 때는 조금 복잡하게 보일지 몰라도 평면화를 시키고 나면 아주 기본적인 직선의 식 구하고 기울기 구하라. 그리고 한 점에서 평면은 거리 d 공식 정도는 다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풀 수 있을 거다 하는 정도의 문제로 쉽게 처리가 된 겁니다. 자, 오늘 쌤이 강조할 내용들이 이런 평면화, 그 다음에 정확한 정상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삼수원 정리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계속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자, 이제 문제 5번 들어가 볼까요? 자, 문제 5번은 정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빛을 바닥에 90도로 쏘았어요. 그 두 개의 원이 있습니다. 그림자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각은 60도 하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반지름 1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원과 원의 중심 사이 거리를 얼마라고 줬냐면 루트 3이라고 준 거예요. 루트 3. 루트 3. 근데 반지름이 1입니다. 반지름이. 여기서까지 길이가 1이에요. 1. 근데 이 90도입니다. 90도. 그럼 벌써 1대 2대 루트 딱 보이죠? 1대 2대 루트 3이 보입니다. 이 길이가 2가 될 거예요. 그죠?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때 이 각이 얼마냐면 30도, 30도. 그지? 그런데 이걸 수선을 그대로 쭉 더 연장시켜서 걸어오면 이게 60도고 이게 90도가 되어야지 이게 30도가 되겠죠. 이게 30도가 확실해졌으니까 얘가 이제 30도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합쳐서 90도니까 수직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원의 한쪽 끝점에서 수선을 딱 내리면 반드시 이쪽 원의 중심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확인이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원이 요렇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렇게 반지름 1인 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친구를 바닥에 정사형을 내렸습니다. 빛을 물론 바닥에 90도로 쏘았습니다. 그때 나타난 이 그림자가 얼마일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문제가 되죠. 매우 쉬운 문제. 둘 중에 무엇이 정사형입니까? 얘가 정사형이죠. 왜? 빛이 90도 받으니까. 그럼 얘를 우리가 S' 해야 될 거야. 얘를 우리가 S 해야 될 거라고. 그래서 S' 얼마냐? S에다가 코사인 세타라는 되는데 이 S가 얼마죠? S가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파이 R 제곱 S 파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타만 구하면 됩니다. 그 세타가 60도냐? 아니죠. 그냥 아무 때나 60도 하면 안 됩니다. 이 면과 이 면이 이루는 각은 이걸 연장을 하게 되면 즉 이쪽을 연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만나게 될 거니까 이쪽은 30도가 돼요. 30도. 그러니까 이것은 코사인 30도 즉 2분의 루트 3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S'를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원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있는 겁니다. 두 개 있으니까 나타나는 그림자가 어떨 것이냐 하는 것은 이런 식만 아니라 이쪽에 하나 더 있겠죠. 이쪽 하나 더 있을 거란 말이에요. 더 있을 것인데 이 끝이 이 중심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원과 원이 서로 중심과 중심이 만나면서 즉 이 끝은 이쪽 원의 중심을 통과할 겁니다. 그 두 개의 원이 원과 원의 중심을 만나면서 겹쳐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의 넓이가 두 개가 겹쳐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두 개가 겹쳐있는 요렇게 겹쳐있는 두 개의 원의 넓이만 구하면은 그러면 정상 넓이 구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우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내용은 정상의 넓이를 구하기 위한 대상인 겹쳐있는 두 개의 원의 넓이만 구하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로 원의 중심을 통과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 넓이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은 몇 도라고? 60도가 아니에요. 오면 30도라는 것을 조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넓이를 구합시다. 이 넓이를 구하려면 딱 반으로 쪼개서 이쪽 넓이와를 구해서 곱하기 하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이쪽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중심을 통과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뭡니까? 부채꼴 넓이죠? 이 부채꼴 넓이와 여기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합치면 될 겁니다. 부채꼴 넓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면 중심각이 필요해요. 반지름은 1입니다. 그죠? 반지름은 1가 됐고, 그럼 이 중심각만 구하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까지가 반지름의 길이 1이에요. 1이니까 여기서까지는 2분의 1 되겠죠. 2분의 1. 이건 2분의 1. 안 적어도 기억하세요. 2분의 1. 여기 반지름 1. 그럼 이 길이 얼마일까요? 2분의 루트 3. 1대 2대 루트 3. 이거 몇 도일까요? 60도. 따라서 합치면 120도. 120도니까 3분의 2파이. 그럼 2파이에서 3분의 2파를 빼면 이쪽 각은 얼마인가요? 3분의 4파이가 되겠죠. 자, 삼각형 넓이는 여기서까지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 길은 루트 3이 될 거고 요거는 2분의 1이고 딱 끝났네. 자, 그럼 구해봅시다. 자, 삼각형 넓이 적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바닥의 길이가 루트 3 곱하기 높이가 2분의 1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제곱 세타 그리고 이 친구를 몇 배? 이 친구를 2배 하면 대상이 된 거고 여기다 뭘 곱한다? 코사인 60도가 아니고 코사인 30도를 곱해야 됩니다. 코사인 30도를 이걸 계산하면 아름답게 답이 나올 겁니다.
아마 이게 3분의 4, 2루트 3인가? 파이 플러스 4분의 3인가 나올 겁니다. 쌤 기억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중요하지 않고, 계산만 잘해서, 쌤이, 답을 여러분들이 내시면 될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고, 중요한 것은, 대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는 부분을 잘 신경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각이 아니라, 면과 면의 각을 유심히 끝까지 집중해서 실수 없이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이제, 수능 유형 문제는 정리가 됐겠습니다. 자, 이제 논술 유형 문제 들어갈 건데요. 이구나. 문제 6이 하나 더 있네. 그렇군요. 문제 6은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요 말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도 꽤 중요하긴 중요한데, 지금 수업하기가 마땅할지 안 할지 모르겠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면과 면의 이면각을 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정사형을 내려서 S' 코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세타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제 면과 면이 교선이 있을 때는 교선의 직각삼각을 딱 끼워서 90도로 똑바로 세워서 딱 끼우게 되면 그때 각이 이제 세타가 될 것이다. 두 가지 있고, 아니면 두 평면의 법선 벡터를 이용해서 그 법선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꼭 명심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가 바로 법선 벡터를 이용해서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쌤이 이제 수업을 일부 어떤 반에 하고 어떤 거 안 했는데, 요거는 지금 우리 오늘 하고자 하는 대상에 들어가진 않고 나중에 벡터를 하고 나면 하게 되겠는데, 쌤이 당겨서 한 반도 있고요, 안 한 반도 있습니다. 일단은 두 평면의 각을 구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세 가지 중에 오늘 두 가지, 정사형이나 삼수형 정리를 이용해서 수업을 하는 것이고, 나중에 벡터가 끝나고 나면 법선 벡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수업을 하게 될 것인데, 그걸 당겨서 하려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벡터가 지난 다음에, 벡터를 공부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